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해외 시장 쪽이 특히 가장 선진국 증시인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거의 뭐 다우 기준으로 1000포인트 이상 뭐 왔다 갔다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뭐 널뛰기 장세, 롤러코스터 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 시장이 급등한 이유는 저 바이든 후보가 약진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자, 요런 부분 제가 어제 장중에 저 화면을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샌더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찍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뭐 어제도 장중에 뭐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샌더슨을 영상을 올린 게 제가 오후에 올렸기 때문에 좀 그 영상을 못 보시고 대응을 못 하셨나 싶어서 어제는 일찌감치 좀 올려드렸어요. 한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바이든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게 뭐 한 20분 정도 찍고 그다음 업데이트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런 거 화질 처리하고 그러면 그거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올라가는 데까지는. 근데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조 바이든 후보가 시장에 그렇게 친화적이고 뭐 어떤 주가에 좋을 만한 그런 공약을 해서 그런 성향이라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워낙 좀 극단적인 샌더스 후보가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거, 대선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온 겁니다. 안도렐리가 나온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어제 장중에 뭐 좀 보고 판단을 하셨다라면 영상을 보셨다라면 야, 이게 마냥 낙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또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황, 뭐 그때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국내 증시 수급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그것만 잘 보시면 되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국내 증시 수급을 어제 잘 뜯어보고 그리고 또 선물 시장의 수급 뭐 이런 부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저 어제 올려드린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영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눈여겨 보시고 미리 보셨다라면 아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연속으로 특히 최소한 해외 시장만은요. 자, 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이거 찍어 올려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당분간은 자제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장을 봐야 돼요. 저도 시장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포인트들을 뭐 그 영상을 찍다가 놓쳐서는 안 될 테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올려드렸었는데 약간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회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몇 분이나 보시나 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장중에 올려드리면 좀 좋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올려드렸었는데 자, 요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장중에 영상을 찍는 거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당분간 뭐 장중에 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는 없을 겁니다. 자, 뭐 저런 것들 해외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 3대 지수가 참 이건 뭐 개별 종목도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데요. 자, 뭐 어제 거의 4% 가까이 또 4%대 정도 그렇게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다우가 3.58%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뭐 3.1% 정도 하락. 그리고 S&P 500도 3.39%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자, 뭐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는 조금 엇갈렸어요. 뭐 경제 지표 자체는 조금 엇갈렸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시장 예상치에 보다 좋은 지표가 나왔고 어떤 거는 약간 좀 부진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거는 조금 중립적인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이 사망자가 일본하고 마찬가지 크루즈선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크루즈선 하고 보다 보니까 일본의 악몽이 생각이 나죠. 일본이 뭐 그쪽에 크루즈선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감염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배, 예, 보니까 소속이 일본에서 크루즈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배하고 같은 회사의 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옮겨서 왔으면 일본처럼 또 미국에서도 확산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또 급격하게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전 민주당 경선 관련해 갖고 뭐 한마디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 자, 이 후보는 좌파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지금 중도 성향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사퇴를 하고 블룸버그까지 사퇴를 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좌파적인 성향이 두 명이 남아 있었죠. 샌더슨 후보하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였는데 어제 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사퇴를 냈어요. 사퇴를 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한 반면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사퇴를 하면서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그런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는 이 워렌 후보의 표가 얼마나 샌더스 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대선 구도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미니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워렌 후보까지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정말 이강 구도입니다. 샌더슨하고 바이든 이 이강 구도인데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에 간략하게 뭐 굵직한 뉴스, 중요한 뉴스는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건 미국 시장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참 널뛰기도 널뛰기도 글쎄요. 제가 지금 이 해외 시장들 이런 것들을 본 이래로 굉장히 좀 이렇게 하루에 1000포인트 단위로 뭐 1000포인트 단위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장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장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심리가 극과 극으로 굉장히 나눠 있다는 거예요. 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좀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안 된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뭐 이렇게 틀리게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큰 틀에서 시장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죠. 자, 이 아래 이 캔들 자, 이쪽에서 제가 이번 주 초 정도 했었죠. 자, 이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자, 출렁출렁한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출렁출렁한 것도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 폭이 좀 많이 커요. 자, 이런 거는 시장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또 쏠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조금 좀 아침부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수급이 나왔었죠. 자, 뭐 지금 이 시장이 거의 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 쪽이 하루에 1000포인트 올랐다 하루에 1000포인트 빠졌다, 이거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으로 시장을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대응해서는 안 되고, 자, 철저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제가 그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부분이 그 영상 앞부분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뒷부분에 결론만 보자, 얘가 뭘 잘 보면 된다 그러는지 하고 쭉 넘겨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뭐 어떤 왜 이러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거를 머리, 꼬리 이것만 보고 몸통을 그냥 안 봤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곡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영상을 착실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어제도 장중에 그 바이든 후보 영상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시황 영상들, 이런 것들 좀 제대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그냥 좀 대응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계실 겁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 한 1,4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죠. 자, 뭐 그저께 1,534억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매수 기조가 조금 이어지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제는 1,400억 정도 순 매도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 불안감을 줬었죠. 자, 이만하면 외국인들이 살 때도 됐는데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어제도 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리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야, 미국 시장 뭐 저 바이든 후보가 좀 부각됨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이게 연속성은 없을 거야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한 겁니다. 역시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로 어, 저 3,100억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했고, 기관 전체로는 2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저 여기서 저 개인 투자자들만 또 어제도 13,0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뭐 별반 틀릴 게 없었죠. 외국인들 한 803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금융투자 쪽 591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팔고 코스닥 시장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매도로 일관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그 규모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 5,2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어요. 자, 순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결 작정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바라는 그거하고는 반대 움직임이었죠. 우리는 미결제 확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을 바랬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미결제 확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 순 매도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 어제 시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어제 장중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5,200억 정도, 요게 뭐 수량으로 따지면 약 7,300계약 정도 순 매도를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의 예측 불허의 시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장중에 꼼꼼하게 챙기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수급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저거 제가 어제 저 옵션 시장 쪽을 안 살펴봤네요, 수급을.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지났으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요. 옵션 수급은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예, 이 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또 상당히 많이 샀어요. 어제도 풋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팔고 거래소 팔고 코스닥 팔고, 그 다음에 선물 팔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풋옵션 많이 사고,
전방적인 아래 방향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등가격 기준으로 어제까지만,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자, 3.171면 31만 7천 원. 그 다음에 4.50이면 풋은 4.50이면 4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합치면 뭐 한 76만 7천 원 정도 되네요. 자, 요게 지금 전에 며칠 엊그저께보다 뭐 한 30만 원 이상 빠졌죠. 100만 원이 넘었었으니까. 자, 옵션 프리미엄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지만 아직도 좀 비쌉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어느 일방향 뭐 이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출렁출렁하면서 좀 그 방향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 옵션 가격을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뭐 미국장 올랐다고 쫓아가고 미국장 빠졌다고 또 좀 쫓아서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고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장중에 특히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은 수급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일의 방향성, 오늘 저녁에 해외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럴 때 뭐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릴 수 있으면 아마 정말 크게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현재 채널 규모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채널이 좀 성장을 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 이 주식시장 보시게 되면 위로 막 걸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위로는 지금 242평선이 걸려 있고요. 122평선이 또 그 위에 또 걸려 있고, 자, 20선, 그다음 62평선들 다 걸려 있는데, 이 22평선의 하락 기울기가 굉장히 강해요. 자, 요게 조금 완만해지거나 뭐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 떨어지고 있는 21평선 요거죠. 자, 이 빨간 선이 21평선인데 이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이 떨어지면서 뭐 또 이 주가 자체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돌파가 되는 구간, 그런 구간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자, 그전에는 조금 될 수 있으면 단타로만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인데, 자, 이 만기 날 근처까지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빼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금요일 시장이죠. 금요일 시장인데, 자, 금요일 시장의 특성은 조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금요일장의 특성은 조금 오후장 들어서 매물이 좀 출회될 때가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 오전장에 조금 반등 시도를 해주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요. 자, 오후장까지 또 좀 민기적 거리면 오후장에는 매물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 체크 포인트는 그런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급에는, 외국인들 수급에는 좀 이 미국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부정적이겠지만, 자, 원화가 또 상당히 강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달러 인덱스가 미국장 마감 무렵에 그냥 푹 꺼지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수급에 조금 플러스 요인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뭐 지금 출렁출렁하는 시장 뭐 요럴 때 당분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로 대응해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고,
그런 매매가 가장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거 올리려면 시간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주말 휴일이나 뭐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리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없게 되면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